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책을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산속 깊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 적막했던 탓인지 매일같이 책을 읽으며 외로움을 달랬다. 자, 오늘은 이 책이나 한번 읽어볼까? 깊은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롱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한 선비. 그런데 책을 읽고 있던 선비의 뒤로 어두컴컴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등 뒤에 시선이 느껴지자 선비는 그만 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뒤돌아 확인해보고도 싶었지만 그럴 만한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책만 소리내어 읽는 게 선비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래서 춘향은 어사인 이도령을 알아보고 둘은 기쁘게 재회하게 되었다. 춘향은 굳은 절개로 인해 칭송받고 이도령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자 뒤에 서 있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제서야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독서 산매경에 빠진 선비. 그는 이상한 그림자가 다시 올까 두려웠지만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고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소리내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 한참을 독서 산매경에 빠져있던 그때 초가집의 방문이 열리면서 덩치가 큰 도깨비 하나가 나타났다. 선비는 너무 놀라 책 읽는 것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도깨비는 덩치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하늘 도깨비였는데 그는 다짜고짜 책을 읽고 있던 선비의 옆에 앉았다. 그러고는 선비에게 읽던 것을 마저 읽으라며 재촉하였다. 아재요, 어서 마저 읽으시게. 조용하지만 마치 천둥처럼 울리는 듯한 도깨비의 목소리에 선비는 거절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즌이나 걸려 겨우 책 하나를 끝냈다. 하하하하. 잘 들었소, 아재. 내 이 맛에 자네에게 찾아온다니까. 자, 이거 받으시오. 이야기 값이오. 도깨비는 그리 말하면서 선비에게 금덩이를 하나 툭 던져주고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선비는 책만 읽어줬을 뿐인데 금덩이가 생기자 이게 웬 떡이냐 하며 기뻐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올지도 모르는 도깨비를 위해 아랫마을까지 내려가 새 책을 사가지고 왔다. 깊은 밤이 되자 도깨비는 또다시 선비의 집으로 찾아왔다. 도깨비가 방 안으로 들어와 선비의 옆에 앉자 선비는 새로 산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자 도깨비는 이야기값이라며 어제와 같이 금덩이 하나를 건네고는 사라져버렸다. 이런 기묘한 둘의 거래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선비는 어차피 읽을 책, 금덩이를 받고 읽으니 더욱 신이 났고 한껏 흥이 오른 선비의 목소리에 이야기를 듣는 도깨비 또한 푹 빠져버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깊은 밤에만 나타났던 도깨비는 낮에도 심지어 새벽녘에도 나타나 금덩이를 주며 선비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물론 처음에는 도깨비의 방문이 반가웠으나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바람에 선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날이 갈수록 심한 고통을 받았다. 도깨비에게 얼이 빠진다는 게 이런 것인가? 시도 때도 없이 일이 불쑥 찾아와 책을 읽어달라고 하니 일이 시달리다간 제명이 못 살겠다. 안 되겠어. 아랫마을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도깨비를 떼어낼 방법을 알려달래야겠다. 선비는 도깨비에게 매일같이 시달리자 그를 떼어내기로 마음먹었고 그 길로 마을에서 제일 아는 것이 많다는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정을 말씀드렸다. 하늘나라 도깨비를 떼어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다음에 도깨비가 오면 이리 말하게. 내 금도 싫고 돈도 싫고 다 싫다.
대신 하늘에 저절로 끓는 가마솥을 가져온다면 다시 책을 읽어주마. 이렇게만 말하게나. 그러면 다시 오지 않을 걸세. 그날 밤 도깨비는 또다시 찾아와 선비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그러자 선비는 아랫마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말했다. 내 이제는 금도 싫고 돈도 싫고 다 싫다네. 대신 하늘에 저절로 끓는 가마솥을 가져온다면 다시 책을 읽어주겠네. 그러자 도깨비는 그거는 너무 힘든데 라고 손사래를 치더니 뒤로 돌아 조용히 사라졌다. 선비는 이제 됐다. 더 이상 도깨비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도깨비가 다시 선비를 찾아왔다. 그러고는 커다란 가마솥을 선비의 앞에 내려놓고는 말했다. 이것이 아재가 말한 저절로 끓는 가마솥이오. 이것만 있으면 불을 떼지 않고도 물을 끓일 수 있지. 내가 이것을 가져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니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나에게 읽어주시오. 선비는 진짜로 도깨비가 가마솥을 가져올지 몰랐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 할 수 없이 도깨비를 위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이윽고 새벽이 되어 닭 우는 소리가 나자 도깨비는 아재, 즐거웠소. 다음에 또 봅시다. 라고 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비는 이제 더 이상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는 그동안 모은 금덩이를 가져다 팔아 큰 기와집을 짓고 매일같이 책만 읽으며 사는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 그런 어느 날 한밤중에 누가 선비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선비는 밖으로 나가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도깨비가 동아줄에 묶인 채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재요, 나는 하늘나라 가마솥을 훔친 죄로 벌을 받으러 가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요. 그동안 이야기를 들려준 것 참으로 고마웠소. 그럼 잘 지내시오. 도깨비는 이리 말하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했다. 순간 선비는 그동안의 정도 잊고 자신 때문에 도깨비가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 가마솥에 그동안 자신의 읽었던 책들을 담아 도깨비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을 받은 도깨비는 미소를 짓더니 벌을 다 받고 풀려나면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모난 사람이 없다죠? 여기서 나오는 도깨비 또한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야기 값으로 금덩이를 무심코 던져주는 것이 천진난만해 보이기까지 하죠. 결국 선비가 떼어낼 요량으로 하늘의 가마솥을 원했고 그것을 훔친 죄로 벌을 받지만 끝까지 선비를 원망하지 않은 것을 보니 진정으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착한 도깨비라고 생각되네요. 이상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